앞으로 이제 제가 좀 오랜 긴 시리즈로 해독에 대한 얘기들을 할 텐데요. 오늘이 그 첫 관문을 여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기대되는 날이고 설레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이제 그동안 방송에서 이런저런 해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 방송은 짜놓은 얼개대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독을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항상 방송을 하면서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또 방송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얘기들, 그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해독 방송을 통해서 요즘 만성 대사질환이 얼마나 넘칩니까? 또 비만 환자는 얼마나 많고, 또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해독은 이 현대의 이런 환경 문제, 음식 문제, 대사질환이 판치는 이런 세상에 꼭 필요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앞으로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런 해독의 개념을 같은 동료 한의사들한테 강의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래도 혹시 개념에 대한 또 용어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해독을 하면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를 통해서 보면 언뜻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독, 독소 이런 걸 떠올리면 뱀독, 그 다음에 중금속 오염, 또 농약 중독,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사실 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것들도 우리 건강을 망치는 독소가 되죠. 하지만 이 해독의 개념에서 보는 독소의 범위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대체로 우리 중금속, 그 다음에 뱀독, 농약독 이런 것들을 흔히들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포이즈라는 개념입니다. 포이즌. 네. 근데 해독에서 얘기하는 독소라는 것은 톡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톡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대사순환을 방해하거나 항상성을 깨는 것은 무엇이든지 독소로 본다는 것이 톡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해독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 포이즌이라는 개념을 포괄한 이 톡신의 개념, 그러면 우리 몸의 대사순환을 방해하고 항상성을 깨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 해독에서 다루는 독소가 되겠습니다. 항상성을 깨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나보다 못생기고 공부도 못한 애가 나이 들어서 동창회에 나왔는데 명품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아주 이쁘게 성형수술까지 해서 나타나가지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여자분들이 보셨다 칩시다. 얼마나 속이 뒤틀리고 배가 아프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또 자기의 한심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애꿎은 남편한테 바가지만 긁고, 자, 이렇게 그런 모습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거기서 우라가 치밀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항상성을 깨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깨는 요인은 이런 심리적인 것부터, 우리가 햇빛을 너무 적당히 받으면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이 쬐어서 물집이 잡힐 정도로 너무 햇빛을 강하게 받았다, 이것도 항상성을 깨는 겁니다. 추위에 오돌오돌 떤다,
이 또 항상성을 깨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성을 깨는 요인은 너무나 많죠, 우리 주변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 또 우리의 항상성을 깨는 것, 이것이 바로 해독에서 다루는 톡신이라는 독소가 되겠습니다. 해독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입니다. 결국 들어오는 것과 배출되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해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소가 들어오는 유입 경로, 저는 흔히 환자분들한테 5대 독소라고 합니다. 그 5대 독소가 음식도, 술도, 스트레스도, 약도, 피부나 코로 들어오는 환경도, 이게 일반적으로 독소가 들어오는 유입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고로 인한 어혈도 뭐 이런 자잘구레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것을 가지고 거의 5대 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독소가 우리 몸에 유입해서 들어오면 이것이 대사 처리되어서 그 찌꺼기가 배출되는 하수구 역할이 대변, 소변, 땀, 피부, 호흡입니다. 자, 이런 얼개에서 항상 자기 건강을 돌아보면 스스로 자기 건강에 대해서 진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 내가 오늘 음식이나 스트레스나 또 내가 먹는 약, 그 다음에 술, 또 나쁜 공기에 내가 얼마나 노출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들어오는 독소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독소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독소에 많이 노출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소가 어쨌든 몸에 들어오면 사람마다 그 처리 능력이 다 틀려요. 아주 대사력이 좋은 사람들은 꽤 많은 독소가 들어와도 그걸 처리를 잘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또 선천적으로 약하고 대사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독소에도 우리 몸이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사 처리된 것이 또 얼마나 대변, 소변, 땀, 피부, 호흡으로 잘 배출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 들어오는 독소에 내 몸이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적게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독은 항상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강의는 계속 시리즈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해독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해독의 인풋, 아웃풋, 해독이라는 전체 얼개에 대해서 오늘 총론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에서는 이런 독소의 유입 경로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독소들이 또 어떻게 배출이 되는가, 그 솔루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독소의 유입 경로 중에 현대인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음식독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